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4일 의료개혁과 의사집단 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 전공의단체 임시총회에 이어 어제는 의대생협의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집단 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입니다.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증원과 필수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입니다.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의 공정성 제고 등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지역과 필수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과거 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SNS상에서 신상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OECD와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환자 한 명의 의료 이용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찰 시간과 처방 주기를 고려한다면 OECD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수본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본은 의료계에게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패키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
연구, 교육을 균형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필수 의료에 투자하고 싶어도 총정원, 총인건비 규제에 가로막혀 추가 인력 채용 등 병원 여건에 맞는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총정원, 총인건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규제 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R&D 투자의 강화, 거점 병원 역할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가장 혹독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공의와 전임의 분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등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보상을 받고 사법적 부담과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내용이라면 정부는 과감히 수용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전공의 진로 선택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인생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많으니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나 선배를 통해 듣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 소통을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젊은 의사 가족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셨을 겁니다. 의대에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었고 밤잠 설쳐가며 환자의 곁을 지킬 때면 안쓰러움에 함께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견뎌온 인내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가족의 마음으로 젊은 의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 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책으로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직서, 이거는 첫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내는 그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로, 그리고 이제 이 개별성을 띈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 등을 통해 가지고 면밀히 파악을 하고
정말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명령에 대해서 유효한 그 조치들을 따라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각 개별 병원들의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의료 개혁이요.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는 그리고 이어서 발표한 그 건강보험 종합대책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 아젠다로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는 제목 수준인 것들이 또 좀 있습니다. 추가 논의를 거쳐서 구체화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증원 수에 대해서는 제가 첫날과 어제도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관점에서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2006년인가요? 그 정원을 동결한 이후에 감원 동결한 것이죠. 감원 동결한 이후에 351명을 줄였는데 그것을 줄이지 않고 지금까지 왔으면 어제 설명드린 대로 6,600명이 추가 배출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의 오늘날의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잘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035년에 가면 그 숫자가 10,000명이 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과도하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좀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네. 제가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모든 논제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증원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정부는 지금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증원 발표한 계획도 그 부족한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의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요청한 아마 이제 숫자를 좀 더 줄이는 방향의 그런 요청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논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